네, 안녕하세요. 웰컴TV입니다. 자, 저희가 7월달에 이어 8월달은 한번 제끼고 9월달에 다시 한번 월간 견적을 준비했습니다. 8월달 같은 경우는 AMD 프로세서 수급 이슈가 좀 있었고 이러다 보니까 추천 견적 같은 것들을 진행을 하면 아무래도 조금 혼동이 있겠다 싶어서 저희가 이제 8월달은 이제 스킵을 했고요. 9월달에는 새로운 신제품 발표도 있고, 그리고 부품의 수급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안정화됐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9월달에 월간 견적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먼저 30만원대 시스템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0만원대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CPU가 라이젠 3 3200G가 들어가 있고요. 메모리는 삼성의 DDR4 4기가 2개, 그리고 메인보드는 ASUS A320MK 대원 CTS 제품이 들어가 있고, SSD는 마이크론의 BX500 240기가, 케이스는 데이븐 스텔라 미니, 파워는 쿠거의 XTC 580 플러스 스탠다드 모델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30만원대 시스템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3200G가 내장 그래픽 성능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간단한 3D 게임들, 예를 들면 롤이라든지 서든, 피파 온라인 4 이런 게임들은 아주 원활하게 구동하는 수준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조금 디테일하게 보셔야 될 거는 바로 이 파워 쪽 부분인데, 파워가 보시면 XTC 500, 그러니까 이 500W 80 플러스 파워가 들어가 있거든요. 사실 이 500W 전격 파워, 거기에 80 플러스 인증을 받은 파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 내장 그래픽이 게이밍 성능을 놓고 봤을 때 목마름이 좀 없진 않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다고 하면 그런 분들은 추후에 그래픽 카드 같은 것들을 업그레이드 하셔서 조금 더 원활한 게임 환경을 또 구성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진 그런 시스템이다 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 60만원대 시스템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60만원대에 먼저 AMD 시스템을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CPU는 AMD 라이젠 3 3100 제품이 들어가 있고요. 메모리는 삼성의 DDR4 8기가 25600 2개가 들어가 있고, 메인보드는 동일하게 ASUS A320MK, 그리고 그래픽카드는 조텍 GTX 1650 슈퍼 모델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SSD는 동일하게 마이크론의 BX500 240기가가 들어가 있고, 케이스는 데이븐의 D1 메쉬 아크릴 모델이 들어가 있고요. 파워도 마찬가지로 쿠거 XTC 580 플러스 모델이 들어가 있는데, 이 60만원대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엄청나게 뛰어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건 아니지만 배틀그라운드나 오버워치 이런 3D 게임들도 기본적으로 원활하게 구동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한 60만원대 게이밍 컴퓨터, 가정에서 부담없이 쓸 수 있는 그런 컴퓨터를 생각하셨다면 60만원대 AMD 이 시스템은 좀 추천을 드릴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60만원대 인텔 시스템에 대해 좀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CPU는 i3 9세대 9100F가 들어가고요. 메모리는 클럭이 좀 낮은 DDR4 8기가 21300 2개가 들어가고, 메인보드는 ASUS H310MK, 그래픽카드는 동일한 조텍 GTX 1650 슈퍼 들어가 있고, 그 외에 나머지 SSD, 케이스, 파워 AMD 시스템과 동일하게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10세대 프로세서가 출시가 됐는데 왜 9세대를 추천을 하시나요? 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60만원대 정도면 가성비를 이제 논해야 되는 그 정도의 금액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좀 금액이 나가는 10세대 i3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9세대 i3 제품을 사용을 해서 가성비적인 부분을 좀 더 부각을 시켰고요. 그렇다고 해서 10세대랑 9세대랑 성능 차이가 어마무시하게 나냐, 또 그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가성비를 좀 많이 신경을 썼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자, 마찬가지로 그래픽카드가 동일한 160 슈퍼 모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게이밍 성능을 놓고 비교한다고 하면 사실 인텔이나 AMD나 그렇게 큰 차이를 느낄 수 있다는 아닐 거예요. 실제로 저희가 테스트를 했을 때도 프레임 차이가 조금 나기는 하지만 그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선호하시는 브랜드, 예를 들면 나는 AMD가 좋아 하시는 분들은 AMD를 구매하셔도 좋고, 인텔이 좋아 하시는 분들은 인텔을 구매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80만원대 시스템에 대해 좀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이 80만원대 시스템이 저희 웰메이드 컴퓨터에서 가장 많이 나가는 금액대의 PC라고 보시면 되는데, 먼저 AMD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AMD 라이젠 5 3500X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메모리는 마찬가지로 8기가 2개 25600 제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인보드 또한 동일하게 A320MK가 들어가 있고, 다만 여기서 다른 점은 그래픽카드가 조텍의 GTX 1660 슈퍼 앰프 모델이 들어가 있다는 건데요. 아시다시피 이 1660 슈퍼 정도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좀 얘기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배틀그라운드를 한다 라고 했을 때 100프레임 이상을 방어할 수가 있고, 오버워치를 돌렸을 때 200프레임 이상을 방어를 하고, 고사양 게임에서도 높은 프레임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그래픽카드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진짜 완전한 게임용이다 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외에 나머지 SSD나 케이스는 비슷한 제품들이 들어가 있는데, 자, 파워는 앱코 슈트마스터 마이티 500W 80 플러스 스탠다드 제품이 들어가 있고요. 전력의 부족함 없이 제대로 된 컴퓨터를 쓰실 수 있다 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자, 80만원대 인텔 시스템을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CPU는 인텔 10세대 1400 제품이 들어가 있고요. 메모리는 21300, 8기가 2개, 메인보드는 ASUS H410MK, 그래픽카드는 동일한 GTX 1660 슈퍼 M4 모델이 들어가 있고요. 그 외에 나머지 SSD, 케이스, 파워 역시 동일합니다. 이 두 개 80만원대 AMD와 인텔 시스템을 놓고 비교를 한다 하더라도 사실 마찬가지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 어떤 게임에서는 인텔이 좀 더 프레임이 나올 수가 있고 어떤 게임에서는 AMD가 좀 더 프레임이 나올 수가 있고 이런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10만원대와 마찬가지로 선호하시는 컴퓨터를 구매하시면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메모리의 클럭 수를 사실은 이제 아예 배제할 수는 없는데 AMD 같은 경우에는 A320 낮은 라인업의 칩셋을 사용한 메인보드를 쓰시더라도 25600의 메모리 클럭을 사용할 수 있는 반면에 인텔 같은 경우에는 D 칩셋을 사용을 하시더라도 2933MHz까지 밖에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예민하신 분들은 이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00만원대 시스템에 대해 좀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 100만원대 AMD 시스템은 AMD Ryzen 3600이 구성되어 있고요. 메모리는 동일하게 16기가, 메인보드는 ASUS B450MA가 들어가 있고요. 그래픽카드는 조텍 RTX 2060 플렉스 모델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SSD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BX500 240기가가 아니라 MX500이 250기가 제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케이스는 데이븐 FT903 메쉬 모델, 파워는 쿠거의 XTC 680 플러스 스탠다드 모델로 구성을 했습니다. 자, 이제 RTX 2060이 들어가요. 네, 레이트레이싱이 지원되는 RTX 그래픽 카드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100만원대부터는.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게이밍 성능이 더 올라가게 됩니다. 144Hz 모니터를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뭐 스팀 게임, 예를 들면 뭐 그런 패키지 게임들 중에 고사양, 약간 최적화가 덜 돼 있는 그런 고사양 게임들을 좀 플레이한다 하더라도 RTX 2060 자체의 성능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어떤 게임을 고동을 하시더라도 굉장히 여유 있게 플레이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100만원대 인텔 시스템을 좀 설명드린다고 하면 CPU는 동일하게 i5 1400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메모리도 똑같이 21316기가로 구성을 했고 메인보드는 가장 지금 잘 나가는 모델 중에 하나인 ASUS B460M 플러스 터프 모델로 구성을 했고요. 그래픽카드, 뭐 케이스, 파워, SSD는 AMD 시스템과 동일합니다. 사실 예전부터 인텔 i5와 라이젠 3600 이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이 두 가지가 동일한 라인업에 있는 프로세서이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놓고 비교를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뭐가 뭔지 맞춰봐 하면 사실 맞추실 수 있는 분 많이 없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만큼 성능 차이가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100만원대에도 이렇게 AMD와 인텔을 설명을 드렸지만 마찬가지로 이것 또한 본인이 마음에 드시는 부분으로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00만원대 중반, 이때부터는 약간 하이엔드 라인업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100만원대 중반의 AMD 시스템을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CPU는 AMD Ryzen 3700X, 그리고 3700X의 발열량을 컨트롤해주기 위해서 쿨러가 기본적으로 구성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앱코의 슈터마스터 자이루스 H202 이 공랭 쿨러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메모리는 동일하게 16기가, 메인보드는 ASUS 터프 B40M 프로 모델로 구성을 했고요. 그래픽카드는 조텍의 RTX 2060 슈퍼 모델로 구성을 했고 SSD는 이제 이 정도 되면 뭐 데이터 같은 거 저장을 많이 하실 거니까 마이크론의 MX500 500기가 제품으로 구성을 했고요. 케이스는 앱코의 슈트마스터 290G 위저드, 그리고 파워는 앱코 슈트마스터 어썸 600W 80 플러스 실버 모델입니다. 자, 이 정도 되는 스펙을 쓴다면 단순히 이제 게임용이다 라고 보기엔 조금 어렵습니다. 이 정도로 투자를 하셨다면 게임을 하시면서 방송을 하는 원컴 방송 같은 것도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 뭐 영상 편집이나 뭐 렌더링, 모델링 이런 작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추천을 드릴 만한 그런 시스템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인텔 시스템에 대해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CPU는 i7 1700F 모델로 구성을 했고 메모리는 8기가, 여기부터 이제 25600이 들어갑니다. 그 외에 나머지는 다 AMD 시스템과 동일합니다. 1700F도 마찬가지로 8코어 16 시리즈로 작동하는 프로세서이기 때문에 3700X를 쓰나 1700F를 쓰나 또 마찬가지로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렇게 계속 AMD, 인텔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어떤 분은 AMD 시스템을 선호하시는 분이 있을 거고 어떤 분은 인텔을 선호하는 분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조금 중립성을 지키고자, 그리고 좀 더 선택의 폭을 넓혀드리고자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이엔드 시스템을 좀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AMD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라이젠 9 3900X가 구성이 되어 있고 메모리는 16기가, 25600 두 개가 들어가고요. 메인보드는 기가바이트 X570 어로스 엘리트 와이파이 모델이 구성이 되어 있고 그래픽카드는 조텍 RTX 2070 슈퍼 앰프 모델로 구성을 했습니다. SSD는 970 에브 플러스 500기가, 케이스는 브라보텍 가디언 800 ARGB 타이탄 글래스로 구성을 했고요. 파워는 딥쿨 DQ850 80 플러스 골드 모델로 구성을 했습니다. 쿨러 같은 경우에도 3900X가 이 발열량이 많기 때문에 NGXT의 크라켄 X63 모델로 함께 구성을 했는데요. 이 시스템이 한 200만원 중반대에 구성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사양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3900X
GTX가 12코어 24스레드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 멀티코어를 필요로 하는 작업, 예를 들면 뭐 영상 편집을 하시는 분일 수도 있고 렌더링 작업을 하시는 분일 수도 있고 뭐 다양한 분들이 이 코어를 많이 쓰는 작업을 하시는 그런 분들께 선택하기에 굉장히 좋은 CPU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에도 2070 슈퍼 제품이 구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 쿠다 가속을 지원하는 애프터 이펙트나 프리미어 같은 이런 어도비 계열의 프로그램들도 이 그래픽카드 가속을 지원하기 때문에 굉장히 추천을 드릴 만하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이제 파워는 조금 생소하실 거예요. 딥쿨의 DQ850 이제 80 플러스 골드 제품을 저희가 추천을 드렸는데, 사실 800W 넘어가는 파워다 라고 하면 약간 국룰 같은 게 있잖아요. 막 시소닉 제품 써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시소닉 제품하고 딥쿨 이 DQ850하고 놓고 이렇게 테스트를 해봐도 거의 테스트상의 차이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80 플러스 골드 등급을 받은 건 동일하고요. 그렇다고 하면 가격적인 부분을 저희가 빼놓을 수가 없는데, DQ850 같은 경우에는 판매가가 15만 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13만 9천 원 정도에 판매가 되는 그런 파워 서플라이이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가성비적인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줄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 딥쿨 브랜드 자체가 이제 국내 그 브라보텍이라고 하는 유통사에서 유통을 하는 제품인데, 브라보텍에서 무려 10년 동안 무상으로 AS 지원을 해줍니다. 그것도 1:1 교체 방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쓰시면서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 모듈러라서 이렇게 뺀 다음에 파워만 빼면 되거든요. 그래서 AS도 굉장히 간편하고 그런 부분에서 조금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스템의 파워로 좀 추천을 드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하이엔드 인텔 시스템에 대해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CPU는 인텔 10세대 1900K로 구성을 했고, 메모리는 동일하게 16GB 25600 2개, 메인보드는 MSI Z490 토마호크로 구성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뭐 그래픽카드, 뭐 케이스 파워, 뭐 쿨러 이런 것들은 AMD랑 동일하게 구성을 했고, AMD와 좀 다르게 1900K 같은 경우에는 그런 멀티코어 작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좋겠지만 실제로 게임을 하시는 분들이 좀 더 메리트를 느끼실 만한 그런 이제 CPU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일단 1900K는 오버클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Z490 칩셋을 쓰는 메인보드를 통해서 오버클럭을 해서, 물론 좋은 쿨러를 써야겠죠. 여기 소개해드린 NGXT 크라켄 X63과 같은 이런 순행 쿨러를 통해서 오버클럭 같은 것들을 진행한 다음에, 그러고 나서 극대화된 게이밍 성능, 예를 들면 뭐 4K 환경에서 플레이를 한다든지 뭐 이런 환경 구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조금 더 추천을 드릴 만한 그런 하이엔드 시스템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날짜로 RTX 3000번대 시리즈가 공식적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성능이 진짜 어마어마하고요. 만약에 지금 발표된 대로 나온다고 하면 2000대 시리즈를 굳이 왜 지금 구매를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굉장히 뛰어난 스펙으로 출시가 됐거든요. 그래서 좀 기대가 굉장히 되는 상황이기는 한데,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3000번대 존버용 PC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존버용 AMD PC, 자꾸 AMD만 먼저 하니까 이번에 인텔을 한번 설명드릴게요. 존버용 인텔 PC를 좀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CPU는 1700K 제품으로 구성을 했고, 메모리는 16GB 2개, 그리고 메인보드는 ASUS 터프 Z490 플러스 제품으로 구성을 했고요. SSD, 뭐 케이스 파워, 쿨러 이런 것들은 기존과 동일하게 구성을 했는데, 자 보시는 것처럼 그래픽 카드가 없습니다. 자, 내장 그래픽을 사용을 하죠. 그래서 일단은 존버해야 되니까 나올 때까지 버텨야죠. 네, 지금 그렇다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2070을 구매하기는 좀 아까우실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내장 그래픽으로 이제 구성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추후에 뭐 3080이나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파워가 850W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그냥 꼽아서 바로 사용만 하실 수 있는 그런 스펙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1700K에 들어가 있는 내장 그래픽도 물론 성능이 좋진 않죠. 당연히 내장 그래픽이니까 성능이 좋진 않겠지만 롤 정도는 여유있게 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롤만 하세요. 어쩔 수 없죠 뭐. 코로나 때문에 PC방을 못 가니까 기존에 쓰시던 그래픽카드나 이런 게 있으면 미리 꼽고 사용을 해보셔도 되고, 네, 그렇게 좀 추천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AMD 시스템을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CPU는 3700X, 메인보드는 ASUS 터프 B550 플러스 와이파이 제품을 구성을 했고, 그 외 나머지 또 똑같습니다. 3700X 같은 경우에는 1700K와는 다르게 내장 그래픽이 없어요. 그래서 이 시스템을 쓰시려면 기존에 쓰시던 그래픽카드를 갖다 꼽으시거나 아니면 잘 모셔놓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잘 모셔놓으려고 이 금액을 투자하기에는 너무 아까우니까 그래픽카드를 하나 있는 거 굴러다니는 거 하나 꼽으셔도 좋고,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GT710 같은 그래픽카드는 한 4만원대 정도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 그래픽카드를 꼽으셔서 사용하시는 것도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오늘 다양한 시스템에 대해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 이 3000번대 시리즈가 출시가 되면서 그 3000번대에 대한 기대치들이 너무 높아져 버렸기 때문에 2060, 2070을 설명을 드리면서도 좀 마음이 편치는 않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언제 출시
출시될지 모르고, 그리고 출시가 된다 하더라도 과연 수급 상태가 얼마나 좋을지도 모르고, 그렇다고 하면 한두 달 금방 가거든요. 근데 만약 내가 지금 컴퓨터가 당장 필요한데 그거 한두 달을 기다리면서 다른 거를 못하게 된다?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하신다면 필요하실 때 구매하시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이제 3000원대 시리즈가 걱정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존버용 PC 쪽으로 이제 생각을 하셔서 한번 기다리셨다가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이 드네요. 일단은 3000원대 시리즈가 저희 손에 들어오면 저희가 최대한 빨리 테스트나 이런 것들을 좀 진행을 해서 정말 어떤 성능이 나왔는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공유를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정보를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